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훈의 이승규입니다.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디아블로4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디아블로4 PC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 말했냐면요, 출시된 다음에 컴퓨터를 구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저번에 선공개됐을 때 보다 사양이 아무래도 많이 안정화되고 최적화가 되게 많이 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13만원짜리 에디션이 따로 있죠. 그 원래는 8만원 정도 하는데 프리미엄 에디션이 13만원이고, 13만원인 분들은 3일 더 일찍 플레이할 수가 있는 에디션.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 막내 직원이 그 에디션을 샀기 때문에 저희는 디아블로4가 출시 바로 직전에 공식 버전을 플레이할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출시됐을 때 PC 어떻게 가이드해서 사면 될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이 벤치마크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즉, 디아블로4 실전 벤치마크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어요. 이번에는 각 잡고 했습니다. 각 잡고. 사실 디아블로4의 게임에 대해서 몇 마디를 좀 하고 싶어요.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 평도 좋은 것 같다 압니다. 그냥 이건 제가 억울해서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도대체 왜 게임에 벤치마크 모드를 안 만들어 놔가지고, 벤치마크 모드를 안 만들었으면 같은 보스를 반복해서 좀 시도라도 하게 좀 해주든가. 그거에 대한 서러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게임을 설치한 다음에 이 게임을 좋아하는 아는 형 지난 전화를 했습니다. 형, 이거 마을을 말 타면서 돌아다니면서 같은 구간을 반복해가지고 벤치마크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말 탈 수 있습니까? 3장까지 깨고 4장 초반 퀘스트를 하면은 그때부터 말을 탈 수 있대요.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긁어 모은 중고 부품과, 이건 저희 집에 있던 떼온 RX 6800이고요. 요거 두 개는 이번에도 갓 M텍, EM텍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빌려주신 거예요. 자, 벤치마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엔 OBS 안 썼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가지고 외부 캡처 장비를 이용했고요. 처음 스타트 지점은 최초 마을 어디야? 키요바사드라는 마을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중앙 광장에 이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우편을 확인하고요. 390 Ti의 4K 해상도의 수직 동기화를 제거하고, 그리고 DLSS는 일단 안 킨 다음에 텍스처 품질을 갖다가 중간으로 하고 변경 대응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 애프터버너를 이용하여서 프레임을 체크하고 벤치마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맵을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실제로 이 구간이 시네마틱 중간 동영상 구간보다는 부하가 덜하고, 실제 인게임보다는 약간 더 부하가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게임 실제 플레이 구간과 흡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장면을 선정한 거예요. 이렇게 4K로 짧은 구간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뭘 확보할 수가 있냐? 일반 프레임, 그 다음에 프레임 타임, 레이턴시, 그 다음에 가장 낮은 프레임, 그리고 평균 프레임, 에버리지, 그 다음에 맥스 프레임, 그 다음에 1%로 0.1%로 오는데, 이거 두 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지표니까 무시를 하진 않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레임 저하 구간 60프레임, 그 다음 평균 프레임 73프레임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벤치마크는 어떤 벤치마크냐?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3060 Ti 4K 중간 옵션 돌렸을 때 대충 60프레임 방어가 되긴 한다는 뜻입니다. 대충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벤치마크를 구동했을 때 CPU와 메모리를 알려드려야겠죠. 메모리는 삼성전자 3200 메모리 듀얼이고요. 16기가 두 개 32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800X3D 순정 상황으로 이렇게 벤치마크를 진행했습니다. 4K 60 나왔고요. 중간 옵션. 그리고 여기서 바꾸죠. 30 Ti인 거 확인해주고, 중간에서 매우 높음으로 바꾸고요. 또 한 바퀴 돕니다. 이 게임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중간 프리셋과 매우 높은 프리셋 간의 게임 화면상의 그래픽적인 변화도 크지 않고 프레임 변화도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이 내려가긴 내려갑니다. 약 10프레임 정도 내려갔죠. 5프레임 정도 내려갔네요. 아까는 평균이 60이었는데 지금은 54예요. 네, 이렇게 해서 총 평균 프레임 5프레임 내려간 걸 확인 가능하시고요. 다음 벤치마크는 뭐예요? 이제 FHD에서 진행하고요. 계속 이 구간을 갖다 반복해 돌리는 거예요. 왜냐? 벤치마크는 같은 구간을 보여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예, 평균 프레임 135 나왔고요. 높은 프리셋일 때. 중간 프리셋이셨군요. 이렇게 높은 프리셋일 때 128 정도의 프레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니멈은 98 정도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4K 중간, 4K 매우 높은, FHD 중간, FHD 매우 높음 했을 때 대충의 프레임이 총 60, 그러니까 144에 걸리겠죠. 왜냐면은 그게 제일 대표적인 주사율의 모니터니까요. 즉 3060 Ti라는 이 중간급, 미들급, 지금 28만원 정도 중고하는 이 그래픽카드로는 4K 60Hz일 때 중간 옵션을 즐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4K 매우 높음으로 즐기기엔 60Hz가 좀 안 나오니까 약간 아쉽고요. 근데 FHD 144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카드긴 하지만 디아블로4를 게이밍으로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카드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흥미로운 카드가 하나 있죠. 이게 28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중고가가 35만원 정도인 3080과 비슷한 스펙이 나오도록 설계가 된 거지만 사실 약간 성능이 덜 나오는 그런 라데온의 그래픽카드입니다. 라데온 성능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돌려봤습니다. 자, 똑같은 벤치마크입니다. 방금 중간이었고 대충 60, 90 나왔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130 정도 나왔네. 그리고 이제 4K 2개를 봤고요. 중간 FHD. 자, 이 그래픽카드 중고 가격으로 30만원 조금 넘는 이 RX 6800이라는 그래픽카드는 4K 할 때는 게이밍 모니터 못 쓰는 대신에 조금 여유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레임 방어이 좀 더 유리하고요. 오히려 좀 고무적인 거는 풀 HD 144 정도의 게이밍 모니터가 있을 때 충분히 그걸 상회하는 매우 높은 거나 중간에도 상회할 수가 있는 카드고요. 즉 내가 만약에 풀 HD 게이밍 모니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3060보다는 좀 모자라고 RX 6800 정도 되는 거니까, 즉 요거랑 요거 사이 정도에 위치하거나 요거 정도에 되는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면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핵심 주인공 70ti입니다. 70ti는 벤치마크를 하나 더 했어요. 항목을 매우 높은 프리셋에서 중간을 바꾸고 4K 중간 115. 아니 이게 왜 115밖에 안 나왔는데 왜 괜찮은 카드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벤치마크 2개 보시죠. 자, 이거는 그냥 높음입니다. 평균 프레임 93에게 여기서 엔비디아의 권능이 나옵니다. 4070 Ti의 DLSS 고성능, 여기서 핵심 기능 3.0에만 들어가는 프레임 생성 기능,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 시리즈 그래픽카드가 필요합니다. 즉 40 시리즈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저걸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변경량 적용하고 벤치마크 합니다. 움직여! 프레임 168 나와요. 그것도 매우 안정적으로 나와요. 저거 하나 없다고 160까지. 즉 내가 4K 게이밍 모니터를 갖고 있으면 어떤 그래픽 카드를 상한선으로 봐야 돼요? 얘입니다. 디아블로 하려면 166 권능, 이것이 바로 권능. 즉 지금 테스트한 이 3가지의 그래픽 카드 중에서 4K 144 모니터를 커버 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는 얘의 DLSS 3.0 킨 거밖에 없었습니다. 또 뭐 이제 FHD 돌리겠죠. 매우 높은 고성능 DLSS 키고 FHD 중간은 볼 것도 없죠. 뭐 300프레임 나오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은 이제 평균 329.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DLSS 3.0을 갖다가 DLSS 2.0을 3.0 섞은 거죠. DLSS를 갖다가 풀 HD를 키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화면이 흐려집니다. 주인공 부분이. 그래서 풀 HD에서는 DLSS를 쓰면은 좀 이상해진다 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쓸 이유도 없다. 왜냐면 풀 HD에서는 워낙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니터가 풀 HD야. 근데 4070 Ti를 디아블로 하려고 사. 돈 낭비입니다. 많이 돈 낭비예요. 이 정도까지 고사하는 필요 없습니다. 대충 275프레임, 247프레임, 357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좀 하자가 있었다. FHD에서는 DLSS 옵션을 키는 게 게임 플레이 지장이 생길 정도로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다 라는 거고요. 자, 4070! 4070은 약간 애매했어, 성능이. 4070은 확실하게 성능이 약간 애매했는데 유의미한 지점이 조금 있어요. 중간 UHD 4K, 평균 프레임에게 97프레임. 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하이라이트. 4070도 DLSS 3 프레임 보관, 프레임 삽입 기능이 되죠. 이 카드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142 못 미친 137 정도 나왔어요. 근데 4K의 게이밍 모니터의 대세인 게 144가 아니거든요, 사실. 144 모니터를 써도 몇 프레임 떨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4K 게이밍은 48C2나 42C2나 그것을 기반으로 한 OLED 4K 게이밍 TV 겸 모니터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것들은 뭐다? 120Hz짜리가 대부분입니다. 즉 디아블로 4K 120Hz를 보통 가지고 있는 42C2나 48C2
이제 저도 484 쓰거든요. 그걸 쓰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면 디아블로도 줍니다. 사라는 건 아니고 이거 하려면은 뭐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긴 한데 120을 넘겼다 안정적이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치가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풀 HD는 각각 261, 200, 293 좀 나왔는데 네, 그거 굳이 풀 HD 하는데 이거 필요하겠습니까? 예. 딱 정리 가능하죠 지금. 4K 144 예, 4K 120 예, 풀 HD 144 예,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내려고 했단 말이야. 원래 계획을 했어요. 디아블로 4를 즐기시는 어른들이 이제 게임이 돈 안 아끼잖아요, 사실. 전 아낍니다. 그런 어른들은 다 이제 구매력이 있으니까 사실 그 내 취미생활에 돈을 별로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거는 조선컴 어디까지 돌릴 수 있을까? 디아블로를. 과연 내가 구형 컴퓨터로 디아블로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길 위해서 나머지 벤치마크를 특별히 보너스로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편 조선컴 심화 과정도 꼭 봐주세요.